민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민호는 정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이 말이야. 그 비 오던 날부터 내 마음이 너한테 기울었어. 민호의 기억 속으로 그동안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오늘은 민호와 정숙이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혼자 사는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남편 기철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새벽 5시 반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 늘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왼쪽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정숙은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조심스럽게 어깨를 돌려보았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침실에서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정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이와 함께 찍은 결혼 30주년 사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기철이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불과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심심했어요. 예전에는 기철이가 오늘 미역국 맛이 참 좋네라며 칭찬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대화조차 그리워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이 조용한 게 싫어서 소리를 틀어놓는 것뿐이었죠.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손자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부산은 너무 멀었고 민수 부부도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는 더욱 멀리 있었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수진이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1년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오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지기 일쑤였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뵐게요. 늘 비슷한 대화였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깨 아픔이나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도 잘 지내고 있다고만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정숙은 시장에 나섰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은 그나마 활기가 있어서 좋았어요. 아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뭘 해먹을지 고민하며 장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웠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고등어가 참 싱싱해요라고 말을 걸어주면 정숙도 그럼 2마리만 주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요즘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야채가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는데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지내죠 뭐. 익숙해지니까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건강 챙기기 어렵잖아요. 아프면 누가 알아줍니까?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아파도 밤에 잠을 못 이뤄도 그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깨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 보니 어깨가 더욱 결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서 어깨를 주무르며 쉬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이상하게 볼까봐 괜히 민망하기도 했죠. 파스를 붙여도 찜질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정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서는 마사지를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고 병원에 가자니 왠지 큰일처럼 느껴져서 미루고만 있었어요.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는 병원 가자고 하면 함께 가주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평소처럼 성당에 들렀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성당이었어요. 조용한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주님, 이 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마음의 외로움이 더 힘듭니다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철이와 함께 다니던 성당이었기에 더욱 그리움이 컸죠. 예전에는 기철이와 나란히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혼자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는 길에 친구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미숙이는 정숙보다 1살 많은 65세로 남편 민호와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성당에서 만나 벌써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미숙이는 정숙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친구였어요. 정숙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깨가 좀 아파서 그래.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미숙이의 눈에는 친구의 고통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정숙의 왼쪽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많이 아파? 미숙이가 자세히 물어보자 정숙은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 밤에 잠도 잘 못 자겠더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깨 아프다면서 왜 안 가? 우리 민호 한의원 함가 봐. 여긴 손끝이 달라. 미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숙이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니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친구 남편에게 몸을 맡긴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어깨 통증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되겠어? 괜히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민호도 너 잘 안다고. 미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깨 통증도 통증이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기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미숙이의 제안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미숙이와 함께 한의원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외관에 조금 놀랐어요. 민호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친구 남편을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오랜만에 병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들어가자 정수가 뭘 그렇게 망설여? 미숙이가 정숙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화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기실에는 나무 소재의 따뜻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방 관련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몇 명의 환자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약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왔는데. 저 원장님 아내 미숙이에요. 친구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모시고 왔어요. 미숙이가 설명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간호사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한쪽 벽에는 민호의 한의사 면허증과 각종 수료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한의과대학 졸업, 대한한의사협회 정회원 같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허풍이 아니었나 봅니다. 정숙 씨? 깊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자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 안 나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기억의 저편에서 어렴풋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땐 말도 한마디 못 걸었는데 민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40년 전 대성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가장 키가 크고 조용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늘 책만 읽고 말수가 적었던 그 학생. 이름이 민호였습니다. 어머, 설마 대성고 민호?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3학년 5반 박민호.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하필 미숙이의 남편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아픈 몸을 맡겨야 하는 한의사라니.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인연이야. 미숙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동창생이었다고? 네, 같은 반이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숙 씨한테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서 정숙도 기억이 났어요. 민호는 반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늘 1등이나 2등을 차지했고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었죠. 반면 정숙은 활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두 사람의 접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시죠. 민호가 전문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진료실은 더욱 깔끔했어요. 한방 특유의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침대와 각종 치료 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인체 경혈도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한약재들이 정리된 서랍장이 있었어요. 어떤 증상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어깨 통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어떨 때 더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는 것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무거운 것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면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집에서 청소할 때 걸레질을 오래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혼자 사시니까 집안일을 다 혼자 하셔야 하시는군요. 민호의 목소리에 이해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깨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옷을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40년 만에 만난 동창생에게, 그것도 친구의 남편에게 어깨를 보인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민호는 정말 전문가다웠습니다. 정숙의 어깨와 목 주변을 세심하게 촉진하며 어디가 아픈지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 숙련된 손이었죠. 여기가 많이 뭉쳐 있네요. 그리고 이쪽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정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그리웠던 건지 몰랐어요. 기철이가 돌아가신 후로는 이런 따뜻한 접촉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말라가던 마음에 누군가의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정숙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근육 긴장을 가중시키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어깨 결림이 많이 나타나요. 민호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의 말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침 치료를 받아보시겠어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침이요? 무섭지 않을까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하실 거예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40년 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 민호는 참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실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침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정확한 경혈점을 찾아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침을 맞으며 누워있는 동안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4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나게 되고 그가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는 미숙이의 남편이었고 자신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침을 빼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침을 빼고 나니 정말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벌써 좋아진 것 같아. 정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면
완전히 좋아질 것 같아요. 민호가 처방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계속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민호를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숙이 진짜 아팠거든. 미숙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동창생인데요.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면서 정숙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민호가 창가에서 자신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받고 난 후 정숙의 어깨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정숙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시 한의원에 가고 싶은 핑계를 만들고 있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정숙은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미숙이에게는 어깨가 또 아프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미숙이도 바빠서 매번 따라올 수는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정숙 씨.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숙은 왠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혼자 온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지난번과 똑같은 국화차 향이 났습니다. 정숙은 그 향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맡을 수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지난번 치료 후에 어떠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만성적인 통증은 한 번에 낫지 않으니까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어깨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정숙의 어깨와 목을 만질 때마다 정숙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하셨을 때 행복하셨어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의료진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죠. 기철이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프시니까 짜증도 많이 내시고 저도 지쳤고요.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셨겠어요.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 때가 많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 씨는 미숙이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한의대 다닐 때였는데 미숙 씨가 참 밝고 활기찬 사람이더라고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왠지 마음이 싸해졌어요. 미숙이를 좋아한다는 민호의 말이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감정이었어요. 그때부터 정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핑계로요. 사실 통증은 많이 좋아졌지만 정숙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방문 때 정숙은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옅은 핑크색 립스틱이었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바른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립스틱을 바른 걸 알아챈 것 같아서 민망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혼자 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지셨나요? 민호가 침을 놓으면서 물었어요.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나은데 가끔은 미칠 것 같아요. 정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외로운 거죠. 민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민호 씨도 외로우세요? 미숙이가 있잖아요.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기철이와 함께 살 때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혼자인 그런 외로움 말이에요. 네 번째 방문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한의원이 조용했어요. 대기실에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별로 없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보통 한산해요. 다들 주말 준비로 바쁘거든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민호는 갑자기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잠갔어요. 다른 환자는 없어요. 그냥 쉬세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셔도 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둘만 있는 진료실, 잠긴 문. 모든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죠? 정숙이 물었어요. 전혀요. 치료가 필요하시니까요.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숙 씨 고등학교 때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정숙 씨를 좋아했어요.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요. 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40년 전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 고백되고 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 씨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밝은 학생이었어요. 저 같은 조용한 학생은 감히 다가갈 수 없었죠.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호 씨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정숙이 말했어요.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신기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민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64세의 중년 여성이지만 아직도 나름대로 괜찮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정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했어요.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랐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정숙을 보는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치료 중에 민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어깨를 만지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도 민호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숙 씨, 민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정숙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이상한 말씀이지만 정숙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미숙이의 남편이었고 미숙이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어요. 금지된 사랑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렸고 정숙은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민호가 오전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일찍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의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비가 더욱 세게 내렸어요. 정숙은 작은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리며 뛰듯이 걸었지만 어깨와 등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는 물에 젖어 살짝 비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접수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민호가 진료실에서 나와 정숙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완전히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젖었어요. 정숙이 말했지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아프실 거예요. 춥죠? 방 안에 들어가서 옷 좀 말려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건을 가져다 주며 정숙을 진료실 안쪽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작은 소파와 탁자, 그리고 전기 히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따뜻하게 하세요. 젖은 옷은 좀 말리시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 화장이 다 번져서 엉망이었습니다. 립스틱도 다 지워져 있었고 마스카라가 살짝 번진 상태였어요. 이런 모습을 민호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옷도 좀 벗고 계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민호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젖은 블라우스가 너무 차가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블라우스를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다행히 속옷은 그리 많이 젖지 않았습니다. 전기 히터를 켜고 앞에 앉아 있으니 조금씩 몸이 따뜻해졌어요. 정숙은 수건을 두르고 있으면서 민호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민호가 문 밖에서 물었어요.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옷은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밖에서 히터를 더 가져올게요. 민호가 또 다른 히터를 가져와서 휴게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숙은 민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옷이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정숙은 다시 블라우스를 입고 휴게실에서 나왔어요. 민호가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민호가 찻잔을 건네주었어요. 정숙은 생강차를 마시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지는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너무 일찍 예약을 잡아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우산을 안 챙긴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료실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숙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요즘 정숙 씨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민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은 그대로 앉아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숙은 민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포옹이었어요. 정숙 씨, 민호가 정숙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호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고 입술이 닿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호의 입술이 정숙의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정숙은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설레고 떨리는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호도 정숙을 꼭 안으며 키스를 이어갔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네요. 지금. 정숙이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숙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숙이에게는 비밀로 해야겠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히요. 미숙이가 알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고 애절한 포옹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정숙 씨, 정말 정숙 씨를 사랑해요.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숙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어요. 민호가 정숙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뺨, 목으로 이어지는 키스를 했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숙 씨와 함께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옷을 정리하고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민호도 가운을 다시 입고 의사로서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한의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어요. 민호가 창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살짝 흔들어주는 민호를 보며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숙이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민호와의 키스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술,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속삭임.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 꿈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그날 이후로 정숙과 민호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이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민호를 만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까지 갔습니다. 어깨 통증은 이미 많이 좋아졌지만 둘 다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도 점심을 먹으러 나간 상태였어요. 정숙 씨,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가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대가 아니라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과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밥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숙이와는 요즘 거의 함께 못 먹어요. 가게가 바빠서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미숙이 이름이 나오자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금세 그 분위기를 넘겨버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각자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호가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숙도 민호의 품에 안겼어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진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여보, 점심 가져왔어. 미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고 민호는 정숙 옆에서 책을 덮고 있었어요. 미숙이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정적. 두 사람. 대체 언제부터였어?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숙이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못했다. 정숙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미숙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볼게. 정확히 언제부터? 미숙이가 다시 물었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아니, 정확히는 비 오던 날부터. 비 오던 날? 미숙이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날 말이야. 내가 가게에서 못 빠져나와서 혼자 가라고 한 그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나를 속인 거네. 성당에서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내 옆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남편 걱정해 줄 줄 알았어.
미숙이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숙아, 정말 미안해. 외로웠다고? 그래서 내 남편이야? 미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어요. 미숙아, 내 잘못이야. 정숙 씨를 탓하지 마. 민호가 아내를 달랬어요. 당신도 입 닥쳐. 미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미숙아, 내가 떠날게. 다시는 민호 씨를 만나지 않을게. 정숙이 말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미숙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혼하자는 거야? 민호가 물었어요. 이혼? 미숙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20년을 함께 산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나는 결정했어. 한의원 문 닫는다. 미숙이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놀랐어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람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 매일 이 진료실 보는 것도 싫어. 미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민호가 말했지만 미숙이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어. 내일부터 한의원 정리할 거야.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의원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미숙이는 말한 대로 한의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폐업에 수군거렸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민호와의 관계도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미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성당은 물론이고 평소 자주 가던 시장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미숙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떨어져도 굳이 시장에 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들만 사왔습니다. 라면, 빵, 우유 같은 것들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다 보니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볼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 통증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민호에게 치료받을 때는 거의 나았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어요. 어떤 의사를 만나든 민호가 떠올랐거든요. 정숙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의 차가운 눈빛, 민호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까지. 일주일 전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 썼던 낡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마음속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종이에 털어놓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까? 정숙은 이런 글들을 매일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욱 솔직한 고백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 기철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숙이한테도. 그런데 그 순간 잠깐이라도 나를 봐준 사람이 있었기에. 정숙은 펜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더욱 죄스러웠어요. 친구를 배신하고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민호와 미숙이가 이혼했다는 소문이었어요. 미숙이는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의원 원장님이 이혼하셨다며? 그 착해 보이던 부부가 왜?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갑자기 한의원도 닫고 사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셨다던데 원장님은 어디 가셨을까? 정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숙은 용기를 내서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미숙이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 대한 소식도 궁금했지만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한의원은 이미 다른 상가로 바뀌어 있었고 민호의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사장님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의원 하시던 분 말이야. 시골에서 봉사 나가셨다며? 무료 진료소 같은 데서 일하신다던데. 아, 그래. 착한 분이네. 그런데 왜 갑자기? 글쎄,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야.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민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니.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외로워졌어요. 민호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에 또 다른 글을 썼어요. 민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다. 그가 새로운 삶을 찾았다니.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텐데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니. 역시 민호는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과 엮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이 되면 정숙은 더욱 괴로워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잠그는 순간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진료실 문을 잠그던 그 철컥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미숙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숙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문을 잠근 게 아니라 금지된 사랑에 빠진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숙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했다고 해도 친구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에 마지막 고백을 적었어요. 이제 모든 걸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 민호에 대한 사랑도 미숙이에 대한 죄책감도.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한다. 언젠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이 아픔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들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내일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성당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적어도 시장은 다시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2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제대로 나섰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동네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이라고 진단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에 정숙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걷다 보니 노인복지관 앞에 도착했어요. 평소에는 지나치기만 했던 곳인데 오늘은 왠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숙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복지관 앞 정원에는 노인분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들도 몇 분 계셨어요.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휠체어를 밀며 어르신들과 웃고 있었어요. 뒤에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민호였어요.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피해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호가 휠체어를 밀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요. 그리고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2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할아버지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천천히 정숙에게 걸어왔어요. 정숙 씨,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잘 지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깨는 많이 나았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어깨는 여전히 아팠거든요. 다행이네요.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숙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민호가 돌보고 있던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군요. 정숙이 말했어요. 전 이제 마음을 치료하려고요. 너무 늦게 배웠지만 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민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혼이라는 아픔, 그리고 자신과의 금지된 사랑으로 인한 죄책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민호 씨도 많이 힘드셨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걸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요. 연인 사이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민호가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거든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2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로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친정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를 도와주고 있다던데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미숙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안부 전해드릴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가 정숙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 씨, 우리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비록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정숙 씨를 만나서 다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잠깐이었지만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설레거나 가슴 뛰는 감정은 아니었어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숙이 물었어요. 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쉬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좋은 일 계속하세요. 정숙이 말했어요. 정숙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깨 아프면 꼭 치료받으시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악수나 포옹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고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민호를 다시 만나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민호를 만났다. 2달 만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아프고 아름다웠던 사랑이 이제 추억이 되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정숙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지금은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정숙처럼 홀로 산책하는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면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말을 걸어주는 할머니도 있었고 함께 체조를 하자고 권하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것이 자유로움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정숙은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와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 남자의 손이 내 어깨를 지나 마음에 닿았을 때 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것까지 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학대했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과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를 볼까봐 두려웠지만 민호는 주로 오후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오전 프로그램만 참여했어요. 요가 선생님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숙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라고 칭찬해주곤 했어요. 정숙은 그런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요. 다른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정숙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노년의 사랑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주인공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장을 보려고 했어요. 예전처럼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나? 야채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밝아졌나 봅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긴 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 먹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리 외롭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쓰는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에서 추천받은 책들이었는데 읽을수록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좁은 세계에서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고? 정숙이 물었어요.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으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해서 그런가 봐. 정숙이 대답했어요. 그거 좋네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만의 삶을 사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자제했는데
가끔은 안부를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정숙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리 수업에 참여한 거예요. 젊은 주방장이 와서 건강한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현미밥으로 건강한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즐겁게 요리했어요. 평소에 혼자 해먹던 요리와는 달리 여러 사람과 함께하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랫동안 요리했거든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그날 정숙은 집에 와서 배운 요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딸 수진이에게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그동안 연락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엄마가 새로운 걸 배우신다니 너무 좋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좋게 봐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내용을 쓸 수 있었어요. 오늘은 요리 수업에 갔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니 기분이 좋다. 민호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던 별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에도 공원을 걸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당당한 하루를요. 정숙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이에요.